하영 기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영 기자입니다. 자, 안희정 캠프의 마크맨으로서,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예. 내부 분위기를 일단 총평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일단 밝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예. 그 내부에서는 그 여론조사와 현장 분위기는 좀 다르다. 예.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다르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를 보면 예. 여론조사가 주춤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바람을 타고 있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히나 이제 핵심적으로 경선에서 중요한 지역인 호남. 예. 그리고 본인의 지지 기반인 충청 지역에서는 여전히 굳건하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메시지의 조정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좀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 지지율이 뭐 20%대였다가 뭐 18%대였다, 막 2% 정도 전체적으로 차이 나는 거 가지고는 사실은 그 사람들을 만나서는 감지할 수가 없죠. 예. 그 정도 그렇죠. 차이는. 예. 그래서 그냥 그 느낌인 것 같고, 그죠?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근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인 상승세였다가 이게 정체 내지는 하락 국면에 들어간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확실한. 사실이죠. 확실한 좀 데이터로 입증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기자들 향해서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 말고 내부 실제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따로따로 만나서 얘기할 때. 그렇죠. 걱정이, 요체가 뭡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이후에 본인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드리자면 대연정이라든가 아니면 사드 배치의 신중한 태도는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정권을 잡은 이후의 비전, 본인이 안정된 이미지, 안정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도 분명하게 이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하다. 안 그러면 지지율이 좀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런 내부 분위기도 있죠. 특히나 호남에서는 실제로 아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캠프에서 인지하고 있는 여전히 현장 분위기는 좋다. 이거 말고요. 제가 호남에 좀 연락을 해보면 그쪽에서는 이래요. 그러니까 안희정 캠프 관계자들을 좀 만나면 지지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문재인 전 대표 캠프 쪽을 만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고민을 좀 하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안희정 지사 쪽에 유리한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문 전 대표 쪽은 조직적으로 표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안 지사 쪽은 바람을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망세가 지속된다는 거는 특히나 지금 탄핵 정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내부적으로도 좀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인지도는 올렸는데 네. 내부 경선에는 오히려 거꾸로 불리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냉정한 분석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내부적으로는 그런 분석이 없나요? 내부적으로도 분석은 있죠. 그런데 네. 그런 분위기가 전달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인들이 앞으로 선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론도 있고 앞으로 탄핵 심판 결정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거나 본인이 밝혀온 소신을 꺾지 않되 본인이 오해받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한다, 이 정도 기조를 유지하는 거죠. 이건 유지하는 겁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기조는 유지하되 이야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기조는 유지하되 오해를 풀자, 이 정도 수준. 그렇죠. 예. 뭐 기조의 완전한 뭐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전략으로 나온다는 이건 아니고. 예. 그 정도 수준에서 약간 보완하자 정도군요. 왜 그러냐면은. 잠깐만요. 예. 시간이 다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3부에서 잠깐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예, 그럴까요? 네. 자, 시간이 네. 정신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3부에서 다시 이어 듣겠습니다. 한겨레 하영 기자였고요. 저는 김어준입니다. 네. 하영의 오프터 레코드 2부에서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시 연결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하영 기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입니다. 네, 2부에서 요약하자면 안희정 캠프에서 기존 유지자 대 오해는 푼다. 이 정도로 예. 입장이 정리됐고 그리고 경선에 대한 우려가 캠프 내에 있긴 있다. 예. 그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려가 있긴 있다가 어느 정도예요? 이게 이제 우려는 있지만 이게 큰 문제는 없고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 된다 정도의 문제의식인지 아니면 큰 위기의식을 느끼는지 좀 궁금합니다. 내부 분위기를 뭐 수치화해서 전달해드릴 수 없으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뭐 큰 위기의식이라기보다는요, 네. 내부 캠프 분위기는 일단 그 안희정 지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네. 안희정 지사 스스로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신뢰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일단 3일에 있을 토론회, 그러니까 다음 달 3일에 있을 토론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겠다. 그리고 3월 1일 날 3.1절 행사에서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 중에 자기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안희정 지사가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남에서 네. 그 3.1절 행사를 할 때 또 3.1절에 맞는 그리고 자기의 정견에 맞는 그 메시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의 모멘텀으로 좀 메시지에서는 조금 그 오해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 중도층을 공략하고자 했던 그 중도통합 전략의 소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예.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수정이 있으면 지금까지 불었던 바람이 급속도로 잦아들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그렇죠. 예. 그래서 전략 수정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은 소신이다라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또 단순히 안희정 지사의 고민만은 아니고요. 민주당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민주당도 지금 사상 최고치 근래에 50% 가까이 간 적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없어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안희정 지사의 공이 크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외연 확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인단으로 유입된 분들의 상당수가 물론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따져보면 중도층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안희정 지사의 포지셔닝이 될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은 또 어떻게 당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에 대한 같은 고민 선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최근 이제 그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이 그 개헌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축이 되는 게 김종인 전 대표가 소위 이제 민당 내에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 혹은 뭐 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비문. 이 비문의 수장격으로 그 언론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김종인 전 대표가 과연 안희정 캠프와 함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 전체 대선판에서의 요소로 바라보고 있는데, 김종인 전 대표가 안희정 캠프하고 일정 정도 교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소위 아예 합류한다, 뭐, 탈당한다, 등등 이야기는 많습니다. 근데, 예. 캠프 내에서 취재를 해보면, 김종인 전 대표와의 거리라고 할까요? 혹은 뭐 연대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로 안희정 지사가 말하자면 이제 대선을 준비하면서라기보다는 어쨌거나 그 공부를 하면서 김종인 전 대표하고 직접 뭐 만나서 공부도 하고 네. 이러저러한 조언도 구하고 이건 사실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교감이라는 거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사실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뭐 공부를 같이 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선 과정에서 김종인 전 대표의 합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인터뷰 때마다 말이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이게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김종인 전 대표의 측근이나 어떤 때는 직접
직접 그 본인 이야기한 것으로 본인 행보를 밝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 안 지사 캠프에 합류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경선 때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안 지사 캠프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합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안 지사 본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지선언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지선언을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인 전 대표가 지지선언 정도로 안지사에 합류를 할 것인가, 안지사 캠프 쪽 합류를 할 것인가, 사실은 좀 모양이, 그런 모양을 갖추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선판에서는 본인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망이 매우 우세하고요. 실제로 마크맨들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여기서 마크맨은 김종인 전 대표의 마크맨을 말하는 겁니까? 뭐 김종인 전 대표의 마크맨이나 안희정 전 대표의 마크맨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문 전 대표의 마크맨들은 문 전 대표만 맞고요. 네. 나머지 주자들은 이게 복수로 맞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하. 어쨌든 분위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하하영 기자였습니다.